안녕하십니까. 세강병원 외과 전문의 김치호 원장입니다. 화면 속 세강병원 로고에 있는 이 파란 나비는 한때 사라졌다가 40년 만에 복원된 특별한 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날아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꾸준한 관심과 보호였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이와 같습니다. 정기적인 관리가 있을 때 건강 역시 다시 힘차게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본검진과 추가검진의 필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검진만으로 충분한가, 추가검사는 꼭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공단검진은 기초적인 이상 여부 확인에 그쳐 조기암이나 심혈관 질환을 미리 잡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놓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공단 검진은 2년에 한 번 출생연도에 따라 짝수, 홀수회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간 기능처럼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기초 검사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서 6대 암에 대한 국가 무료 검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 검진은 말 그대로 기초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데 충실한 검사입니다. 정밀도가 높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기암이나 미세한 이상 소견을 놓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검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만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고 방치하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대부분의 암은 아무런 이상 신호가 없을 때 조기 발견하는 것이 치료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단 검진만으로는 이러한 조기암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검사 항목이 제한적이고 정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형입니다.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해서 별일 없겠지 하면서 검진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증상이 나타나야 건강을 돌아보는 경향이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감형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긴 하지만 정작 결과지 달랑 받아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특히 문제를 지적받아도 설마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구심형입니다. 기본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오면 정말 해야 하나 하며 망설이시는 분들입니다. 비용이나 시간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혹시라도 나쁜 결과가 나올까 두려워서 추가 검사를 미루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진 항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일반 검진에서는 혈압, 혈당, 고지혈증 검사, 간기능 검사, 비형 간염, 그리고 필요 연령대에 따라 골다공증 검사까지 기본적인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은 6대 암 검진입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주요 암을 선별하는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검사들이 말 그대로 기초 수준의 선별 검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질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는 잡아낼 수 있어도 아주 초기 단계의 암이나 미세한 이상은 놓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기 암을 발견하기에는 위협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6대 암 무료 검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비용 없이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검사들인데 첫 번째는 위내시경과 대변 검사입니다. 위내시경은 위암을, 대변 검사는 대장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방 압박 촬영입니다. 여성에게 흔한 유방암을 발견하는데 꼭 필요한 검사죠. 세 번째, 간 초음파입니다. 침묵의 장기 간에 발생하는 간암을 찾기 위한 필수 검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궁경부암 세포검사입니다. 초기에 발견만 되면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흉부 엑스레이는 폐 건강의 기본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처럼 고위험군, 연령, 성별을 고려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6대 암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면 정말 모든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공단 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최소한의 검사만 제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료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검진에는 분명한 한계와 맹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말 중요한 검사들이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어도 너무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돼 조기 암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공단 검진만으로 모든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서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가족, 친구, 지인 중에도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고통받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공단 검진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공단에서 제공하는 6대 암 무료 검진이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무료 검진의 한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왜 추가 검진이 꼭 필요한지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세 여성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년 전 공단 검진에서 유방 촬영을 받았고 그 결과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치밀 유방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작은 몽울이 만져지고 통증은 없었지만 자꾸 혹이 커지는 것 같아서 저희 병원 유방외과를 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2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초음파 영상에서는 경계가 불규칙하고 혈류 신호가 보이는 등 악성 의심 소견이 명확해 바로 조직 검사를 시행했고 조직 검사상 심윤성 유방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후 3차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유방암 3기, 이미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모두 병행해야 했습니다. 유방암은 전이 여부가 예후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꼭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조금만 더 일찍 유방 초음파를 받았다면 충분히 1기 혹은 더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어 간단한 수술로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방암 1기와 3기의 생존율은 치료 과정과 비용, 삶의 질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큽니다. 특히 조기 유방암은 통증도 없고 자각 증상도 거의 없어 나는 멀쩡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사이에 병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분이 불과 1년 전 공단 유방 촬영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치밀 유방의 경우 유방 촬영만으로는 암이 쉽게 가려지기 때문에 유방 촬영뿐만 아니라 유방 초음파를 함께 고려해야 암을 놓칠 확률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초음파 검사가 유방암 조기 발견에서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이 세 분 모두 한 번쯤은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왼쪽은 디자이너 앙드레 김, 가운데는 배우 김자옥, 그리고 오른쪽은 가수 청림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이 조기 발견을 못했거나 발견이 늦었다는 점입니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대장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5세 남성 환자분으로 평소 배변 습관이 매우 규칙적이었고 그동안 공단 검진의 대변 검사도 매번 정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이 가늘어지고 간헐적으로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지만 출혈이 지속되어 보는 소화기 내과를 방문하여 생애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진행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아본 결과 직장에 진행된 큰 용종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상 직장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미 수술이 필요한 단계였고 대장 절제술과 함께 항암 치료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실제 대장 내시경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꽤 큰 대장의 용종이 보입니다.
이런 용종이나 조기암은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배변이 정상일 수도 있고 피가 조금 보여도 대부분은 치질인가 하고 넘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대장 내시경으로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변 검사나 기본 혈액 검사만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2, 3년만 더 일찍 대장 내시경을 받았다면 암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용종 제거만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대변 검사만으로는 대장암을 걸러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만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대장암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 화면의 그림처럼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점막 변화, 즉 과형성 증식에서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누적되면 대장에 용종이 생기고 이후에는 세포 이형성, 암 전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국소대장암, 마지막으로는 주변 조직을 뚫고 전이되는 침륜성, 전이성 암으로 발전합니다. 즉, 대장암은 정상점막, 용종, 암 전 단계, 암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중간 단계인 용종에서 제거만 해도 대장암은 사실상 100%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단순히 암을 찾는 검사가 아니라 암으로 자라기 전에 싹을 잘라내는 검사, 말 그대로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방금 보신 사례처럼 대장암은 늦게 발견되면 수술과 항암 치료까지 이어지는 큰 질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장암은 미리만 찾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암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장 내시경을 조금만 더 일찍 해서 용종에서 제거했더라면 대장암은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대장 내시경은 단순히 암을 찾는 검사가 아니라 암이 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기 검사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췌장암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저의 친척분이기도 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이분은 65세 남성 환자분으로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셨고 술, 담배도 하지 않았으며 2년마다 정기적인 검진도 꾸준히 받으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간 수치, 당뇨 수치 모두 정상이었죠. 그런데 6개월 사이 7, 8kg 정도의 체중 감소와 복부 불편감, 소화불량이 생겨서 보는 소화기 내과를 방문하여 복부 CT를 찍어보니 결과는 췌장암 3기였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까지 했지만 안타깝게도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제 복부 CT 영상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췌장은 복부 깊숙한 뒤쪽에 위치해 있어 CT를 아주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정상 장기들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췌장암을 침묵의 암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혈액검사, 초음파, 기본 건강검진만으로는 췌장암을 찾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체중이 줄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면 반드시 추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일반 검진으로는 보이지 않는 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췌장암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암은 혈액 검사나 기본 검진만으로는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상복부 초음파나 CT 같은 추가 검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폐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68세 여성 환자분으로 이분도 역시 2년마다 공당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셨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항상 정상 소견으로 나왔고 이분은 평생 약도 드신 적도 거의 없고 아파서 병원을 찾은 적도 잘 없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달 동안 심한 피로감과 마른 기침,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흉복부 CT를 찍어보니 결과는 폐암사기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에서 췌장암까지 함께 진행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이분의 흉부 CT 사진입니다. 화면 오른쪽 폐 우측 좌측 상부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 바로 폐암이 발견된 자리입니다. 암이 이미 많이 퍼져 있어 수술은 불가능했고 항암 치료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치료 시작 후 6개월 만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하고 공당검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암은 이렇게 조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분 역시 폐 CT나 복부 CT 같은 정밀 검사를 조금만 더 일찍 받으셨다면 저희가 훨씬 더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기 암이라면 수술도 가능하고 완치 가능성도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거의 없어 방심한 사이 암은 조용히 퍼져나갔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야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조기 검사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6대암 무료검진 과연 충분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본 암검진은 필수 항목만 포함된 최소한의 검사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위대장 내시경은 2년에 한 번이라 언제 암이 생겨도 그 사이를 놓칠 위험성이 있고 흉부 엑스레이만으로는 작은 폐암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간암 유방암 또한 보험공단 검진만으로는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국가검진만 믿고 지나가면 조기암을 놓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추가검사와 정기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자성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유비무환입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서경의 열명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검진과 기본검사, 추가검사, 이 모든 과정은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준비된 사람에게는 질병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유비무환,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원칙입니다. 공단 검진은 우리 몸의 기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공단 검진만으로는 발병 위험이 높은 질환을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아주 초기 단계의 질환은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추가 검사입니다. 추가 검사를 시행하면 위험도가 높은 질환을 훨씬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기본 검진에서 의심되는 소견이 있을 때 즉시 정밀 검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조기 발견과 치료, 관리라는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검진의 목적은 단순히 아픈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발견하고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단 검진과 개인별 추가 검사,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앞으로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자고 얼마나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앞으로의 건강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와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병뿐만 아니라 암, 뇌질환의 위험까지 높이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어떤 질환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질병에 취약할지 상당 부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생활 습관, 삶에 대한 정서, 가족력,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어떤 질환이 올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강력한 힌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운동은 하고 싶다고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몸을 움직여야 건강이 지켜집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는가입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맵고 짠 음식이 많다면 이미 몸속에서는 경고등이 켜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술과 담배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술과 담배만 끊어도 건강 위험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체중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장, 혈관, 관절 부담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다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가요? 만성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 뇌졸중까지 이어지는 위험 요인입니다. 여섯 번째로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면역력을 올리고 부정적인 태도는 몸의 염증 반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어떤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력입니다. 부모님이나 직계가족 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가요? 뇌경색, 심근경색처럼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혹시나 있을까요? 그리고 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같은 주요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은 없으신지, 또는 유방암, 갑상선암처럼 비교적 흔한 암은 어떤가요? 이런 가족력이 있다면 본인에게도 같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은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력입니다. 즉,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부모님과 집안의 가족력을 알아서 곧 나의 미래를 건강을 알려주는 강력한 힌트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들을 나는 어떤 검사를 해야 하고 언제 해야 하고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증상도 애매하고 가족력도 헷갈리고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을 만한 주치의를 한 분 정해두는 것입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평생 건강을 함께 챙겨줄 친절하고 꼼꼼한 의사와 상담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습관, 가족력, 현재의 증상을 종합해 필요한 검사와 시기를 가장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결국 건강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입니다. 조기에 확인하고 조기에 관리하면 대부분의 큰 병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상담할 의사를 찾기 어려우시면 저를 찾아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건담 72, 부모님께서 위가 안 좋으셔서 계속 관리를 받고 계시는 중인데 저도 위 내시경을 매년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혹시나 집안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쪽에 위암이 있으시다면 위암은 6개월, 1년 만에도 암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검사를 받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암이 있으면 같은 소화기관 암인 대장암 확률도 조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 대장 내시경을 위는 최소 2년에 한 번, 또 대장은 4년에 한 번 정도씩 받아서 미리미리 용종을 제거해 주시고 위도 잘 보고 계신다면 위암도 조기에 발견만 하면 수술까지 가지 않고 위 내시경으로 이렇게 절제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간암, 췌장암 같은 질환을 기본 검진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추가해서 고려해야 하나요? 우선은 가족력이 제일 중요하고 집안에 간암, 췌장암, 담도암 같은 간, 담도, 췌장 쪽에 암이 있으면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복부 초음파와 또 4년에 한 번 정도는 복부 CT를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검사는 그 공단검진에서는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추가로 신청을 하셔서 그렇게 병원에 신청해서 CT 같은 걸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는 대부분 자비 부담이라 망설여집니다. 꼭 필요한 추가 검사 항목을 연령대별로 구분해 주신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보통 제가 볼 때는 유방 갑상선 암은 여성분들이 한 30살이 지나면서 유방 갑상선 초음파를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보통은 40살 정도부터 시작해 주시는데 집안에 유방암, 갑상선암이 있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위암, 대장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30대 초반, 40대 중반에도 충분히 암으로 가는 선종 같은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분보다는 일찍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분. 그리고 여름나기 중님, 저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데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공당 검진만으로는 부족할까요? 별도의 정기 추가 검사를 병행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은 약을 드시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실 것이고,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3, 4년에 한 번씩은 췌장 쪽도 봐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기본 검사에는 또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데 경계에 있는 분들은 공당 검진에서 피검사를 할 때 추가로 당화혈색소, 췌장암 수치나 또 간 수치, 비형 간염 수치 같은 것도 추가로 다 신청하셔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강 찾는 김영사님, 여성의 경우 유방 촬영만으로는 놓치는 암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방 초음파를 추가로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선 유방 촬영에서 이상소견, 치밀 유방이나 비대칭 음영 같은 이상소견이 나오면 반드시 유방 초음파를 추가로 해야 되고, 앞전 사례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듯이 유방 압박 촬영만으로는 조기암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유방 촬영에서 발견되는 상피 내암은 유방 촬영만으로 충분하지만 그 나머지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방 압박 촬영과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한 분, 초음파에서 담낭 용종이 5mm라고 나왔습니다. 의사마다 지켜보자는 곳도 있고 CT를 찍자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기준부터 적극적인 추가 검사가 필요한가요? 우선 담낭 용종 3, 4, 5mm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8mm, 9mm, 10mm로 커질 경우 암으로 갈 확률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지켜보시다가 적절한 때에는 수술도 필요하고, 또한 집안의 가족력 중에서 담낭암이나 담도암, 간암, 췌장암 같은 간, 담도, 췌장 쪽에 암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시다가 한 작은 크기일 때도 미리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크기가 커질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복부 초음파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부 CT, 폐 CT를 정기적으로 하라는 60세 이상이면 정기적으로 복부 폐 CT를 정기적으로 하라는 병원도 있던데, CT를 자주 찍는 게 방사선 노출 면에서 위험하지는 않는가? 예, 요즘은 3, 4년에 한 번 정도 CT 찍는 것은 얻을 득이 많기 때문에, 특히 집안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 복부 CT를 번갈아 가면서 60세 이상에서는 한 번씩
한 4, 5년에 한 번 정도는 CT까지 찍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간, 담도, 췌장암, 자궁, 난소암, 그리고 신장암 같은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한 번씩은, 특히 담배를 피시고 가족이 있는 분들은 4, 5년에 한 번 정도는 CT를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 이로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대장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내시경을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 다시 검사 받는 게 맞을까요? 최근 4년 안에 대장 내시경을 하셔서 정상 소견이 있다면 대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래도 한 4년 동안은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 혹시나 또 대변 검사 양성은 치질이나 다른 먹는 음식에 의해서도 대변 자멸 검사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4년이 넘었다면 대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타나면 대장 내시경을 추천드립니다. 위 내시경에서는 위축성 위염 소견이 나왔습니다. 위암 걱정이 되는데 어느 단계에서 추가 조직 검사를 해야 하나요? 위축성 위염은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위축성 위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자주 위내시경 검사를 하시고, 위내시경 검사를 하시면 그 내과 선생님들이 위암이 의심되거나 선종이 의심될 때는 알아서 조직 검사를 해 주십니다. 네. 추가적인 호흡기 관련 검사는 기본적인 폐 엑스레이가 있고 거기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서 결절 같은 게 보이면 폐 CT 검사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도 분명히 가족력이 존재합니다. 본인 아버지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다면 아들이, 어머니 쪽에 그런 병이 있다면 딸들은 그쪽 병을 잘 봐주고 계셔야 되고, 또 이 고혈압, 고지혈이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아버님, 어머니가 혹시나 집안에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은 고혈압과 고지혈 수치를 체크해서 기준이 되면 일찍부터 투약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비흡연자도 적정한 나이가 되면 나라에서 폐 CT는 한 번씩 찍어주니까 굳이 담배를 안 피시더라도 나라에서 나오는 폐암을 보는 폐 CT는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질문이 더는 없으신 것 같은데, 평소 술은 안 마시는데 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술하고 상관없이 한약이나 다른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엑기스나 즙 같은 거 드시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선 간 수치가 올라가면은 간 초음파 같은 추가 검사를 해서 간 자체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40이신데 PET-CT 검사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본인이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흡연을 많이 하셨거나 집안에 친가 외가 쪽에 폐암 같은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40대에도 폐암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40에 PET-CT를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은데. 다음. 더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당검진의 기본검진과 추가검진의 필요성과 왜 추가검진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반드시 본인의 가족력을 확인하시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다른 일반인보다는 그쪽 질환이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꼭 보시고 본인의 생활 습관, 운동, 삶에 대한 정서 같은 걸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주변에 가까운 병의원에 자기 주치의를 한 명 정해놓고 그렇게 계속 건강 상담을 받아서 제때제때 검사를 하셔서 질환을 너무 방치해서 어려운 길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강병원 외과 김치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